최근 이슈를 알아보고 시사를 어렵지 않게 분석해 나갑니다. 다양한 시선으로 읽어보고 끌어내는 시간 뉴스리드. 반갑습니다. 뉴스리드 아나운서 김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정소라입니다. 소라씨,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어요? 오늘 4월 5일 식목일이잖아요. 제가 오늘 심은 씨앗이 하루빨리 예쁜 꽃나무가 됐으면 좋겠네요. 이제 완연한 봄 날씨라서 아마 잘 자랄 거예요. 새싹이 날 때까지 저는 시험 공부 열심히 하면서 시간을 보내야겠어요. 민영 씨도 이제 3학년이니 열심히 해요. 3학년 첫 중간고사잖아요. 네, 하지만 시험 공부하느라 다음 주 수요일 국회의원 선거를 잊으면 안 돼요. 투표부터 먼저 하고 열심히 공부하도록 합시다. 아, 맞다. 13일이 20대 국회의원 선거 날이죠. 그런데 대학생 중에서는 알면서도 시험 공부하느라 투표를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맞아요. 하지만 정치에 관한 관심은 꼭 필요한데 말이죠. 그래서 오늘은 20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이와 관련한 정보를 쉽고 재밌게 풀어볼 거랍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기본적인 용어 설명도 해주면 좋겠어요. 그럼 얼른 노래 듣고 시작해봅시다. 핑크러쉬의 핑거팁스. You on my fingertips. Got you on my fingertips. Got you on my hips. Got you on my lips. Got you on my fingertips.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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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 Hey. 소라씨, 지난 주말 미국의 공화당 대선 후보인 트럼프가 북한이 전쟁을 벌이더라도 한국과 일본 등의 주변 지역 국가의 문제일 뿐이라며 미군 철수를 다시 한번 주장했잖아요. 알고 있나요? 네, 뉴스에서 봤어요. 선거 유세 중 핵으로 무장한 북한과 일본 사이에 분쟁이 일어난다면 끔찍한 일이겠지만 그들이 하는 것이라며 아무렇지 않게 얘기했잖아요. 네, 미군 주둔으로 엄청난 돈을 계속 잃을 수 없고 한국과 일본은 스스로 빠른 시일 내에 북한을 없애버릴 수 있을 것이라며 낙관하는 모습을 보니 조금 경솔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저도요. 북한의 김정은을 겨냥하며 미치광이를 막으려고 주한미군을 28,000명을 두고 있다고 말한 건 모두를 깜짝 놀라게 했죠. 트럼프의 가벼운 단어 선별이 아쉽네요. 맞아요. 이와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라이벌인 민주당의 힐러리도 일명 이메일 스캔들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힐러리 클린턴이 얼마 전 고급 미용실을 이용하면서 주변에 정차된 경호원들의 차 때문에 교통이 엉망이 됐다는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것 말고 이메일 스캔들은 또 뭔가요? 2009년 힐러리 클린턴이 미국 국무장관에 임명됐죠. 국무장관은 전용 비행기와 차는 물론이고 보안용 휴대폰을 사용해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고 개인 휴대폰과 이메일을 사용하겠다고 고집했습니다. 전용 비행기와 차가 안전상의 이유라면 원래 쓰던 개인 휴대폰과 이메일은 왜 사용하면 안 되는 거죠? 바로 국가 기밀 누설 때문입니다. 집무실에서 일을 할 때 개인 이메일과 휴대폰을 사용하면 국가 보안상의 취약성 때문에 위험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아, 그러고 보니 실제로 러시아 정보기관이 미국 국무장관 집무실에 도청을 시도한 적이 있었잖아요. 힐러리 개인의 편의성 때문에 국가 기밀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가 불거지게 됐군요. 네, 이렇게 논란이 많은 두 대선 후보의 앞으로의 행보가 궁금해지네요. 이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의 행동이 화제가 되고 있죠. 트럼프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힐러리를 대놓고 밀어주는 것으로 보이던데요. 공화당의 트럼프가 집권할 경우 지금껏 오바마가 만들어 놓은 대형 정책들이 백지화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민주당 지지자 모임에서 자신의 업적을 이어갈 민주당 대통령을 만들어야 한다고 직접 말했었습니다. 임기 막바지에 이른 현직 대통령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보다는 차기 권력을 만드는 과정에 직접 개입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네요. 네, 이에 대해 여러 언론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의 레임덕을 입고 대선판에 뛰어들었다는 말이 많습니다. 레임덕이요? 레임은 절름발이고 덕은 오리를 뜻하는 영어잖아요. 절름발이 오리가 대통령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절름발이 오리가 기우뚱거리며 걷는 모습에서 알 수 있는데요. 임기 만료를 앞둔 대통령은 권위가 떨어지게 되고 명령이 제대로 시행되지 않아 일에 차질이 생기는 현상이 발생하곤 합니다.
맞아요. 대통령의 임기가 끝나가면 영향력이 떨어지고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잖아요. 네, 레임덕은 이렇게 통치력 저하로 자신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대통령이 마치 절름발이 오리와 같다는 데서 유래한 말이죠. 대부분의 경우 레임덕 현상을 겪는데 오바마 대통령은 오히려 임기 막바지에 더욱 영향력을 행사하네요. 그래서 여러 언론이 레임덕을 잊었다고 표현한 거군요. 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권력 누수 현상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1933년 미국에서는 이렇게 레임덕이 되는 기간을 단축하고자 법조항을 새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어떤 법조항으로 레임덕을 단축했나요? 헌법상 미국 대통령 선거는 11월에 치른 뒤 임기는 다음해 3월에 시작하도록 규정돼 있었는데요. 3월에 새 대통령의 임기가 시작되기 전까지 원래 대통령이 현직에 있어야 했습니다. 11월에 미리 새 대통령이 뽑히면 모두 새로운 정권으로 관심이 쏠릴 것 같아요. 3월까지 원래 대통령이 일하기엔 힘들겠군요. 네, 맞아요. 그래서 현직에 있던 대통령은 레임덕을 겪게 돼 3개월 동안 국정 정체 상태가 빚어지기 쉽답니다. 이런 불합리함을 고치기 위해 대통령 임기의 시작을 1월로 앞당기는 조항이 마련됐죠. 레임덕이 되는 기간을 단축한 거네요. 우리나라의 현 정권도 레임덕이 시작됐다는 전문가의 말이 많지만 남은 1년 반 동안 국정을 잘 이끌어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네, 그럼 노래 듣고 이어서 얘기 나눠보도록 합시다. 세븐고업의 얌얌. 앞서 미국의 두 대선 후보로 레임덕을 알아봤습니다. 지금까지 얘기한 정치 이야기가 우리와 상관없는 일이라고 할 순 없죠. 우리는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직간접적으로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맞아요. 투표를 통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국가의 중요한 일을 담당할 사람을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있죠. 하지만 많은 사람은 이런 권리를 실현하지 않는 것 같아요. 누구에게나 공평하게 한 표씩 주어진 투표에 관한 권리를 쉽게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 매번 선거철이 되면 낮은 투표율이 문제가 되곤 하죠. 다음 주 수요일에 있을 총선에서는 특히나 낮은 20대의 투표율이 높아지기를 기대해 봅니다. 그저 쉬는 날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죠. 부당한 사회를 말로만 비판할 게 아니라 유권자로서 자기 뜻을 표해야 합니다. 맞아요. 이렇게 우리가 가볍게 생각하는 참정권은 결코 쉽게 얻어진 게 아니잖아요. 특히 여성에게 참정권이 주어진 것은 100여 년밖에 안 됐죠. 아, 정말요? 선거의 시작이 고대 그리스로 알고 있는데 여성의 참정권은 이렇게나 최근에 생긴 거라는 게 믿기지 않네요. 특히 서양은 동양보다 남녀가 평등한 사회지 않나요? 동서양 모두 18세기 이전만 해도 가부장적인 사회구조 때문에 여성들은 가정을 지키는 역할에 충실해야 했답니다. 이후 시민혁명을 계기로 민주주의가 대두하면서 여성의 정치, 경제, 사회적 해방을 목표로 여성 참정권 운동이 전개됐죠. 그렇다면 정확히 언제부터 여성의 참정권이 생긴 건가요? 1893년 뉴질랜드에서 세계 최초로 여성 투표권을 적용한 선거가 벌어졌습니다. 그 후 1900년대 초반까지 호주, 미국, 영국에서 차례로 여성의 참정권을 인정했죠. 우리나라는 6.25 전쟁 이후 1948년 이승만 대통령이 선출될 때 첫 선거가 시작됐잖아요. 우리나라 여성도 이때부터 처음 투표를 한 건가요? 네, 서양에서 여성의 투표권이 보장된 후에 우리나라에서 첫 투표가 시행됐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여성과 남성 모두 참정권을 가지게 된 지 100년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힘들게 얻은 참정권인 만큼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를 통해 권리를 행사할 필요가 보이네요. 네, 많은 이들이 다음 주에 있을 총선에 관심을 가지고 꼭 투표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저도 앞으로 정치 분야에 관심을 가지려고 신문을 봤는데 석패율이라는 용어가 나오더라고요. 이건 무슨 뜻인가요? 요즘 같은 선거철이면 신문에서 자주 등장하는 단어죠. 쉽게 말하면 패자부활전을 의미합니다. 즉, 선거에서 떨어진 후보자의 득표수를 당선된 후보자의 득표수로 나눈 비율을 가리키는데요. 이 비율이 높을수록 아깝게 떨어졌다는 겁니다. 아, 패자부활전이면 선거에서 아깝게 떨어진 후보를 구제해주자는 목적에서 만들어진 거군요.
그런데 선거에서 떨어졌으면 거기서 끝이지 왜 패자 부활전을 하는 걸까요? 석패율 제도를 활용할 경우 아깝게 떨어진 후보도 당선될 수 있게 함으로써 사표를 줄일 수 있고 정당 내의 공천 과정에서 일어나는 갈등도 줄일 수 있기 때문이죠. 아, 석패율 제도가 도입되면 얼마 전까지 있었던 정당 내 공천 갈등이 완화되겠군요. 또 정당의 열세 지역에서도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어서 지역적인 기반이 커질 것 같습니다. 맞아요. 하지만 거대 정당의 유력 정치인들이 지역구와 비례대표의 동시 출마에 쉽게 당선되는 수단으로 악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각계 전문가와 직업별로 모인 직능 대표를 국회에 진출시키는 비례대표제의 원래 취지가 약화할 수도 있겠군요. 네, 우리나라는 아직 석패율 제도가 도입되지 않아서 어떻게 될지 정확히 예측할 순 없지만 여러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석패율과 참정권에 관해 얘기 나눠봤는데요. 노래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이루펀트의 심심할 때만. 심심할 때만 내게 전화하는 너 심심할 때만 내게 전화하는 너 할 일 없을 때만 내게 연락하는 너 할 일 없을 때만 잠들 방송 함께하는 방송 우리들의 소리 동안 대학 방송 잠들 방송 함께하는 방송 우리들의 소리 동안 대학 방송 민영 씨, 요즘 뉴스를 보면 선거구에 관한 얘기가 많이 나오던데 선거구를 마음대로 바꿀 수가 있더라고요. 여기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먼저 선거구는 독립적으로 선거를 시행하여 대표를 선출할 수 있는 단위구역을 의미하는데요. 우리나라는 특정 후보자에게 선거구가 유리하게 결정되는 걸 막기 위해 법률로 선거구 법정주의를 택하고 있답니다. 선거구가 투표에 있어서 큰 역할을 하는 것 같은데 왜 선거구를 통해 특정 정당과 후보자에게 이익이 되는 건가요? 선거구는 인원수가 적을수록 불공평한 구분이 이뤄지기 쉽고 객관적인 구분이 어려우므로 이렇게 법으로 정해 최대한 공정한 선거를 치를 수 있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선거구 법정주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정치인들은 선거구를 입맛대로 바꾸는 꼼수 정치를 하는군요. 네, 이런 꼼수 정치로 생길 수 있는 패단을 게리맨더링이라고 하는데요. 1812년 미국 매사추세츠주의 게리 지사가 자기에게 유리하도록 선거구를 구분한 사례가 있습니다. 도롱뇽과 비슷한 선거구의 모양에서 유래했죠. 아, 도롱뇽을 뜻하는 영어인 셀레맨더와 게리 지사의 이름을 합쳐서 게리맨더링이라는 단어가 만들어진 거군요. 맞아요. 이렇게 선거구를 마음대로 바꿔가면서 자기에게 유리한 정치를 하는 건 공정한 선거를 방해한답니다. 그런 것 같네요. 아,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요즘 같은 선거 기간이 되면 충청권의 표심이 선거의 캐스팅 보트다라는 말이 자주 들리더라고요. 이건 또 어떤 의미를 담고 있나요? 캐스팅 보트는 어떤 사안을 의결할 때 투표 결과 찬성과 반대가 같은 경우에 의장이 갖는 결정권을 의미하는데요. 여기서 충청권의 표심이 선거의 캐스팅 보트다라는 말은 우리나라의 지역주의 투표 성향 때문입니다. 자신의 지역 사람을 투표하는 것과 캐스팅 보트가 무슨 관련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의 선거는 영호남 대결 구도에서 충청권이 늘 중요한 승부처 역할을 해왔기 때문입니다. 찬성과 반대가 같을 때 의장이 가지는 결정권이 마치 영호남 지역의 대결에서 충청권이 가지는 힘과 비슷하다는 의미군요. 맞습니다. 충청권은 부동층이 많고 특정 후보에게 쏠림 현상이 가장 적은 특징이 있어 선거 기간이 되면 각 당에서는 충청권의 민심을 잡기 위해 노력하는 거죠. 충청권이 선거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하네요. 평소에 정치 분야에 대해서 얼핏 듣기만 해서 잘 모르는 용어들이 많았는데 오늘 알게 돼서 뿌듯해요. 다행이에요. 청취자 여러분도 조금이나마 오늘 방송을 통해 정치에 관심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노래 듣고 마무리할게요. 딘의 D. 배가 고픈가 했었는데 no way no way no way 강에서 앨범을 들었다 뻔해 뻔해 뻔해
그치 채널만 돌려보네. 오늘 뉴스리드에서는 총선을 앞두고 이와 관련한 정치 용어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이번 방송을 통해 20대의 정치에 관한 관심이 높아졌으면 하네요. 정치나 사회 현안에 관심 있는 대학생도 많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적극적인 정치 참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정치권에 관심을 가지고 스스로 판단하는 힘을 키우는 게 중요하죠. 네, 선거란 누군가를 뽑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뽑지 않기 위해 하는 것이라는 말이 있죠. 그중 국회의원 선거는 국민의 대표를 뽑는 중요한 일입니다. 마음에 드는 후보가 없고 정치인을 보면 불신과 환멸을 느낀다고 해서 자신의 권리를 포기하는 동아인은 없었으면 합니다. 네, 다음 시간에는 더욱 깊이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청취해주신 동아인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기술의 윤희연 PD 수고하셨습니다. 저는 뉴스리드의 제작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영이었고요. 아나운서 정소라였습니다.